그런데 이제 보통 주가는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지 않을까. 자율주행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다 AI 칩이 필요해요. 이제는 모든 반도체에 AI 칩이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오늘은 유튜브 채널 IT의 신, 그리고 최근에 또 신간도 쓰셨습니다. 최강의 반도체 투자를 쓰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선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년 차네요, 벌써. 2년 차고, 기자, 네, 이제 전문직 기자, 테크 산업을 다루는 기자 일을 10년 차. 네, 10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로서 기업 분석한 거는 6년 차.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좀 있어 보이려고 16년 차 기업 분석.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네, 16년째 이제 기업 분석을 하고 있고, 네, 2년 차 유튜버 크리에이터고, 네, 이제 새내기 작가. 16년 동안의 네네. 기업 분석의 내공을 네. 담은 네, 뭐 이렇게 얄팍하지만 최대한 많이 담았습니다. 네. 최강의 반도체 투자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그 어떤 책인지 좀 이것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반도체 책이 너무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지식이 좀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끝까지 읽은 기억이 없어요. 일단 반도체 책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끝까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네, 쓰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였고, 그리고 두 번째 회피하지 말자. 정말 이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좀 많이 진짜 다이렉트로 네, 설명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초판에 한해서는 이제 제가 분석한 기업 탑10 반도체 주식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도 같이 나갑니다. 네. 요거는 이제 초판만 주는 거니까, 네, 초판에 많이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판에만 나와요? 네, 초판에만. 네. 아무래도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네네. 또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것도 왜냐하면 있고. 이제 기업 분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잖아요. 그렇죠. 보고서는. 네, 그래서. 그거 되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반도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도 이걸 통해서 부도 이뤘고 꼭 네. 주식 투자가 아니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또 가정도 꾸리고 많이 그렇게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책에 우선 좀 질문을 들어가기에 네네. 앞서서 요즘 우선 한번 네네. 증시를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네네. 한번 짚고 나서 한번 네네. 책으로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즘에 이제 그 12월 마지막 FOMC도 마치고 이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산타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도 하시고요. 좀 네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렇죠. 이제 산타랠리가 오려고 하니까 이제 파월이 또 그 FOMC 네. 회의에서 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네. 지금 뭐 저는 이게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누그러졌지만 연준이 나름대로 좀 잘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이제 이제 CPI도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뭔가 이게 나올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약간 안도랠리를 이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추가로 뭔가 하방을 심하게 깨고 내려가는 이슈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장이 좀 약한 거는, 이 금투세. 네. 세금 이슈가 지금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것도 잘 협의되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은 좀 지나갔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님께서 써주신 이 반도체, 최강의 반도체 투자, 반도체 산업도 네네.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나간 걸까요? 네네. 그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일단 이제 그 반도체는 보통 바닥을 2번 만들고 가거든요. 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쌍바닥 찍고 가는데 앞바닥은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앞바닥은 공급단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투자 축소, 캐펙스 축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주식이 한번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바닥은 뒷바닥에서 나오는데 뒷바닥은 수요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재고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거든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범용이기 때문에 사놓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는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고가 많이 깔려 있는데 요게 소진되고
주문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이제 뒷바닥을 형성할 텐데 아마 그 뒤로는 한 1, 2년 동안 장기 랠리를 또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네. 보면 지금이 최악인 만큼 주가는 싸졌을 거고 네네. 지금이 조금씩 계속 매수해가도 좋은 시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이제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이제 뭐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내년에 상저하고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상당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하반기가 경기가 돌아선다 그러면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주가는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표님 책을 보니까 네. 이 반도체의 글로벌 상황도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좀 이런데 네네. 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가요? 일단 이제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그 쟁점이 반도체거든요. 네.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향후의 어떤 기술 주도권이 다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렇게 다 봤겠지만 이제는 와이파이 망 밑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저궤도 위성 통신이 되고 예전에는 다 셧다운 됐는데 이제는 통신망 아래에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산 무기가 정말 형편없다라는 게 결국 입증이 됐는데 그게 결국 반도체 기술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미사일 뽕뽕 쏘면 이게 중력 가지고 이렇게 포물선거리면서 가서 이제 대충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이 유도무기입니다. 이제 미사일에 다 어떤 눈이 달려 있거든요. 눈과 귀가 달려 있어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건데, 미국산 무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국산 무기는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데, 러시아산 무기는 굉장히 적중률이 낮았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고 나중에 뜯어보니까 MCU라고 하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그런 연산을 하는데요. 그게 러시아 내에서 설계한 칩으로 만들어진 거죠. 왜냐면 일단 미국이 금수 조치할 때 제일 먼저 반도체부터 막았잖아요. 그러면 중국도 똑같은 상황일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은 뭐 러시아처럼 완전히 전면 제재는 아니고 첨단 반도체는 막고 있지만 그러면 첨단 반도체를 막는다라는 것은 첨단 무기를 막는다라는 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한국 반도체 생존기가 이제 향후 몇 년 안에 달려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뚜렷한 해답은 없지만 힌트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국제 질서가 바뀌는 그 와중에서 어떻게 반도체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았고 정말 이제 실질적인 것들을 많이 담았어요. 저는 이게 그냥 반도체 어떤 개념서가 아니라 반도체 투자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에 어떤 종목들이 있고 어떤 그 기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디테일하게 담으려고 했고요. 그럼 이게 반도체가 군사, 그 방위 이런 쪽뿐만 아니라 또 확장되는 부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막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AI 반도체거든요. AI는 결국 빅데이터가 많은 놈이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 가다 보면. 그런데 중국은 미국 인구의 4배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인구수의 자성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데이터의 4배고 4의 제곱이면 16배죠. 그럼 연간 16배씩 빅데이터가 중국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보호법 이런 것들이 타이트한데 공산당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많은 놈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네. AI 기술도 중국이 1위가 아닌가요? 특허도 제일 많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놔두면 결국은 미국이 따라잡힐 수밖에 없다. 왜냐면 AI가 점점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반도체를 딱 빼버리면 중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A100이라는 그 고성능 칩이 있거든요. 네. GPU 칩 그 수출을 막은 게 그런 이유죠. 이거 네. 하면 또 중국이 이걸 또 그렇죠. 뜯어서. 그렇죠. 왜냐면 엔비디아 GPU가 어떤 빅데이터 마이닝 할 때 그런 것들을 채집할 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의 어떤 군대라든지
그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되는데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이제 쓰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패권 전쟁에서 네. 그 핵심이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이제 군사, 방위, AI 이런 것들이 있는 네네, 거고. 맞습니다. 혹시 또 있을까요? 이제 모든 어떤 영역에서 AI라는 게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제 가전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심지어 칫솔에까지 AI가 들어가는 건데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 지금 이제 AI라는 게 AI 로봇도 이제 가정에다가 다 한 대씩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발표한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을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서 이제 로봇들이 들어가고 그 로봇들은 AI를 기반으로 해서 다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도 결국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AI 칩이 중요한 거고. 아,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이제 2025년부터 여의도 상공에서 떠다니는 UAM이라고 하죠. Urban Air Mobility. 자, 드론 택시예요. 처음에는 물론 사람이 운전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다 자율주행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건 다 AI 칩이 필요해요. 이제는 모든 반도체에 AI 칩이 안 들어가는 게 없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중국이 장악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에서 처음에 어떤 그 갈등의 트리거가 됐던 게 화웨이 장비잖아요. 네. 화웨이 장비가 왜 중요했냐면 5G 통신에 화웨이 정도의 가성비를 가진 그리고 성능을 가진 장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산 무기를 화웨이 통신망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화웨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백도어를 통해서 데이터가 그렇죠. 계속 흘러가고 실제로 모바일도 네. 그런 게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뭐 나중에는 통신망을 셧다운 시켜버리면 무기가 깡통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좌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AI, 로봇, 뭐 자동차, 모빌리티, UAM 네. 이게 진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데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이 뭐 메모리 쪽에서는 네. 세계 1위를 또 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비메모리는 이제 2등으로서 네. TSMC를 또 따라잡아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게 책의 초판에서만 네네. 그 탑 10을 네네. 좀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요런 지금까지 얘기해주신 이렇게 확장 산업까지 관련해서 네네. 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보면서 반도체라고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만 네. 그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 지금 메모리는 좋지 않지만 또 굉장히 잘 되는 산업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화합물 반도체죠. 전기차에 쓰이는 뭐 어떤 하이 볼티지 반도체. 예를 들면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질화 갈륨이라는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반도체들이 화합물 반도체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반도체는 대부분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만약에 풍력, 태양광 이런 데서 전기가 생산되면 거기는 온도가 굉장히 높고 환경이 가혹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온도, 네. 보통 실리콘 반도체는 이론적으로 175도가 넘어가면 작동을 안 하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PC방 가면 후끈후끈하잖아요. 네. 반도체 열받으면 게임 렉 걸리고 그러잖아요. 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온이나 고압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화물 반도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은 연간 진짜 50% 100%씩 성장해요. 계속해서. 진짜요? 네.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의 울프스피드 같은 회사들, 뭐 온세미, 뭐 투식스. 최근에 투식스가 코이어런트에 인수됐기 때문에 이제 코이어런트 뭐 이런 회사들 계속해서 굉장히 높은 밸류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AI라고 했잖아요. AI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AI 반도체는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는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따로 있죠. 그런데 사람의 뇌는 프로세서하고 저장이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사람의 뇌를 모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뇌하고 가장 유사한 구조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게 결국 후공정에서 나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면 이거 대표적인 게 애플 M1, M2 같은 칩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다 범용이죠. 나중에 AI 반도체 고도화되면 아마 특화된 메모리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뭐 지금 애플 칩에 들어가는 그 UMA라는 그런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PIM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스 인 메모리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 로직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그 데이터만 덩어리로 막 던져줬는데 이제는 어떤 어느 정도 프로세싱해서 프로세서가 좀 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AI가 훨씬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학습이죠. 머신 러닝, 그러니까 러닝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아기가 이 처음에 뒤뚱뒤뚱 거리다가 걷기 위해서 한 몇만 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모르지만 뇌에서는 이게 골반 각도를 5도만 틀어볼까? 어깨를 왼쪽만 어느 정도 올려볼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기계가 이제 학습을 따라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애플이 네. 그 M1 반도체를 좀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걸 시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네네. 이제 그렇게 해도 이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남는 거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그 AI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스마트폰입니다. 네. 스마트폰은 의식 못 하겠지만 카메라 딱 띄어서 이렇게 밤에 찍으려고 보면 알아서 딱 바뀌거든요. 화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다 AI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시리나 빅스비 같은 걸 불러서,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어떤 클라우드에서 얘가 소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불러서 소환시키는 건데, 나중에는 우리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 있잖아요. 자비스처럼 여기 이게 있는 거죠. 여기에 자체에 있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AI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AI 반도체는 AI가 사는 방인 거죠.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네, 소환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탑 10에서 네. 몇 가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 예를 들어 이제 전기차 같은 곳에서 주로 쓰이는 화합물 반도체 네네. 그래서 울프스피드, 무투식스 이런 네네. 그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는 앞으로 진화를 더 많이 하게 될 네. 뭐 애플 같은 네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런 쪽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을 다 거기서 이제 제가 다, 10개 종목을 뽑아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탑다운인 거죠. 어떤 쪽이 좋아 보이는 섹터 쪽에서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반도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반도체의 그런 지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강의 반도체 기업이 되면 좋겠는데 네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밝게 보는 편인데요. 네, 물론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력을 믿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한테 아주 나쁜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겠지만, 네. 마냥 나쁜 어떤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 단기적으로 뭔가 아픔은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아픔이라는 거는 네. 뭐 메모리 쪽에서 비메모리로 가는 그런 아픔일까요? 그런 거죠. 일단은 우리는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는데 네.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점점 더 분리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보면 타격이 있는 거죠. 당장 보면 타격이 있는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계속해서 흘러갔다 그러면 아마 중국이 반도체도 우리나라 따라잡았을 거예요. 네, 특히나 메모리 쪽은. 아마 그렇게 됐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겠죠. 네.